흙이 없어도 과일을 키운다고요? 동네 사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나라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인도네시아 농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유입니다. 박 선생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참외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 성주 참외가 베트남에 수출되었다는 뉴스 링크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증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니 성주군에서 생산된 참외가 선박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수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학농협이 류 상무가 실무를 총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운송기간입니다. 선박으로 10일 정도 걸렸는데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했어요. 이건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2018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씨앗을 선택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북가시에서는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씨앗을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원했어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그냥 평범한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씨앗 공급업체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 업체는 씨앗 가격만 이야기했고 일본 업체는 품질은 좋다며 자랑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업체는 달랐어요. 씨앗을 팔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기를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말이죠. 박 선생을 처음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농장을 직접 보러 와서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기후에 맞는 재배법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한국 씨앗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 기술은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었고 일본 기술은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달랐어요. 농부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씨앗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까지 함께 보내주는 느낌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농업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수출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정말로 인도네시아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씨앗이 북가시에서 자라고 그것이 다시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참외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이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참외밭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씨앗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까지 함께 주었던 것이죠.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 무토양 재배 방식을 처음 시도할 때의 불안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 흙에서 농사를 지어온 저에게는 정말 낯선 방법이었어요. 코코피트와 펄라이트를 섞은 배지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박 선생은 이것이 한국 농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첫 번째 걱정은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흙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흙은 단순히 뿌리를 고정하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분과 공기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양분 공급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정확히 계산된 농도의 영양액을 정해진 시간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밀한 관리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수확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수확까지 보통 70일 정도 걸렸는데 한국식 방법으로는 60일 만에 수확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당도가 15브릭스까지 나왔고 크기도 균일했어요. 색깔도 노란색과 하얀색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농업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최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동시에 식물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었어요. 한국식 재배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스템적 사고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접근법이었어요. 씨앗 선택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단계에서의 작은 변화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물 관리 하나만 봐도 그랬어요. 언제, 얼마나 어떤 농도로 공급할지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적게, 한낮에는 충분히, 저녁에는 다시 조금씩. 이런 세밀한 스케줄이 참외의 당도와 수분 함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하루 생활 리듬을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첫 수확 후 한인마트에 납품했을 때의 반응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 참외를 맛보더니 이게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기른 것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품질이 한국산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정기 납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은 참외가 아니라 참외를 기르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 북가시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농업이 추구하는 보편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정 지역에만 맞는 기술이 아니라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참외 하나에 담긴 한국 농업의 깊은 사고방식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파르만의 아들 아디가 제 참외를 맛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15살로 평소에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수확한 참외를 하나 건네주자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달고 시원할 수 있냐고 연신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본 파르만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파르만은 제가 한국 참외 재배를 시작할 때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은퇴한 늙은이가 괜한 모험을 한다며 비웃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작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외국 씨앗을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했죠. 동네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처음 몇 달 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의 반응을 본 후 파르만이 직접 제 농장으로 찾아왔어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혹시 자신도 한번 맛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장 잘 익은 참외 하나를 골라서 건네주었죠. 파르만이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의 표정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파르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제 농장으로 와서 물 주는 방법부터 양분 관리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가장 열심한 제자가 되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파르만의 학습 태도였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파르만의 변화는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경 삼아 왔다가 참외 맛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참외가 정말 북가시에서 자란 것이냐고,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쓴 것이냐고 물어보곤 했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파르만과 5명의 농부가 함께 한국 참외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임을 붓가시 참외 파트너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단순한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한국 농업 철학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졌어요. 그 주에 있었던 재배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박 선생도 이런 변화를 무척 기뻐하셨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이 더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농업의 진짜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농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씨앗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파르만에게 전하고 파르만이 다시 다른 농부들에게 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농부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함께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농업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르마는 종종 말했어요. 처음에는 바유가 단순히 새로운 작물을 기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새로운 농업 철학을 도입하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한국 씨앗 하나가 붓가시 마을 전체의 농업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식 이원 재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박 선생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의 농장에서 2가지 다른 방식으로 참외를 기르는 것이었어요. 한쪽은 전통적인 노지 재배로, 다른 한쪽은 첨단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노지 재배는 자연 환경에 맞춘 적응력을 기르는 과정이었고 시설 재배는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벼농사를 지을 때보다 거의 4배 가까운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제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과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이죠. 성주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간 설계의 개념이었어요. 한국 농업에서는 농사를 단순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간 설계의 과정으로 접근했어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핀 날로부터 45일 후가 최적의 수확 시기라고 하면 그 역산을 통해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정식해야 하는지가 모두 결정되었어요. 시장 상황과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전체 스케줄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었어요. 품질 관리도 한국식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크기별, 당도별로 세밀하게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전체적인 수익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어느 날 붓가시 농업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참외 농장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 농업의 철학과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매를 키운 것이 아니라 신뢰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 박 선생과 같은 기술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농부들에 대한 신뢰가 모든 성공의 바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도 강조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씨앗과 함께 철학을 전해주고 개인의 성공과 함께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한국 농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강연을 마친 후 많은 젊은 농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도 한국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농부가 아니라 교육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의 시스템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베트남 수출 뉴스를 접한 후 저는 깊은 자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저도 수출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수출이 아니라 사명을 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시스템을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박 선생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포장 기술, 저온 유통 시스템, 품질 인증 절차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더욱 강하게 느낀 것은 한국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려대학교 구교수의 연구 논문이었어요. 참외의 갈변 억제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배경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은 참외 재배 기술이 아니라 한국 농업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순서로 해결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한국 농업의 진정한 목표는 기술 수출이 아니라 철학 전파라고 말이죠. 개별 농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사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주를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개발된 농업 철학과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갓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씨앗이나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철학이 더욱 중요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농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이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박 선생과 한국 농업계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파할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품게 되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시작한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북가시 지역의 20대, 30대 농업인들이 대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참외 재배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곧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코넛 재배법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전통 작물과 한국 농업 철학을 결합하는 실험이었어요. 코코넛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친숙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이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적 사고를 코코넛 재배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영양 관리, 병해충 방제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투명한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성공 사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참외 재배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지 않았던 경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수확 시기를 잘못 판단했던 일들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젊은 농부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농부의 비결만 듣고 싶어 했는데 실패 경험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 농업의 또 다른 철학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도 이런 워크숍 방식을 무척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농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기술 전수보다는 사고방식 변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죠. 워크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진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한국 농업의 성공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북가시까지 와서 토양을 점검해 주신 것, 농촌진흥청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을 해주신 것, 그리고 단순히 씨앗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젊은 농부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농업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가르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농업 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추구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북가시 시청 농업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인 교육 요청이 온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특별 강좌를 개설하니 강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가 농부에서 교육자로 완전히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의 준비를 위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철학적 접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했어요. 박 선생의 조언을 받아가며 인도네시아 현실에 맞는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철학이 바탕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시스템적 사고와 공동체 정신을 인도네시아 농업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첫 강의가 열린 북가시 시청 교육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농부들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까지 참석했어요. 강의실 벽에는 제가 직접 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참외를 선택했는가라는 문구였어요. 첫 강의에서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참외를 알게 되었는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철학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 농업의 공동체 정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이미 한국 농업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비록 공식적인 외교관은 아니지만 한국의 농업 철학과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실과 요구사항을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강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농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농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청 담당자들도 이런 교육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강좌를 개설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제주된 활동이 농사에서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교육관을 나서면서 벽에 붙은 제 글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왜 나는 참외를 선택했는가? 이제 그 답을 명확히 알 것 같았어요. 참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철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사명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한국 농업의 외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어제 밤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받은 도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지난 시간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참외 농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지역 농업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처음 북가시에 와서 토양을 점검해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자문을 해주신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알려주신 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구 교수님의 최신 연구 영상을 시청했어요. 참외의 장기 보존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학적인 접근법과 실용적인 해결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진보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관리,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팜 기술, 그리고 친환경 재배법까지.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젊은 농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농업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 한국 농업의 우수성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교육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성주라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한국의 참외 농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배운 기술들이 어떤 환경에서 개발되었는지 궁금해요. 언젠가 성주를 걷게 된다면 그곳 농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과 철학이 지구 반대편 북가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이에요. 저 하나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농부들께는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심은 것은 참외가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말입니다. 북가시의 농부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농업 외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활동도 결국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한국 농업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강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북가시 곳곳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을 심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성주를 방문하게 되면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농업 철학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배운 것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져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날아온 작은 씨앗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삶과 농업, 그리고 마음까지 바꾼 이야기. 이 감동, 여러분께도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